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래 독도 영유권 문제로 야기된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유사시 독도의 해상 자위대를 파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유튜브 채널 군방송 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가 자국 영토를 침범하는 침략 행위라면 일본이라도 예외 없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혀 필요하면 군사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미, 일 관계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무력 충돌이란 상황에 따라 돌발 변수로 작용되기도 하며 또 때로 마지막 해결 수단으로 폭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간의 전쟁 발발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설정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한국과 일본은 누가 최종 승리를 하게 될까요? 가장 가능한 가상 시나리오를 하나 생각해보자. 만일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며 해상 자위대 군함을 독도에 출동시켜 독도를 봉쇄한다면 한국 측은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국방부 관계자가 밝힌 대로 무력 대응을 안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독도를 중심한 한일 간 해상 국지전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유튜브 채널 군방송 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한국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크지만 과연 전쟁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고 북한의 위협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만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외로 쉽게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미군 사령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었죠. 그 답은 한국이 100% 승리합니다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외로 쉽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왜 한국의 전쟁 승리를 이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보다 월등히 강한 한국의 육군의 위력입니다. 한국의 육군의 세계적인 지위는 2021년 기준 세계 6위입니다. 6. 해, 공을 합한 전체적인 밀리터리 순위도 세계 6위에 위치하죠. GFP 글로벌 파이어 파워 기준위에 비해 일본의 육군의 지위는 한국에 한참 못 미치죠. 따라서 한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만 하면 일본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몇 일 만에 도쿄까지 밀려버린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말 그대로 호지산에 태극기를 꽂아 버리는 것이죠. 유튜브 채널 군방송 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북한의 침공에 대비하여 실전 준비를 해온 한국의 육군은 일본 본토 아래에서부터 신속하게 밀어 올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한국 육군이 일본 자위대와 전투하면 5위에 있다는 사실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대부분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육군은 14억의 중국에서도 쉽게 보지 못할 정도의 힘을 자랑합니다. 거의 세계 대부분의 육군과 견줘봐도 탑 TOP급에 속할 정도입니다. 전쟁 상황이란 때로 그 결과가 예측에서 빗나갈 수 있지만 현재의 해군, 공군력을 비교해보면 한일 해상 국지전에선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물론 육군력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우세하지만 해군력은 약 3대1 수준으로 한국이 약세다. 우선 일본 해군의 함정, 총톤수는 42만 8천 톤인데 한국 해군은 총 13만 700톤으로 3분의 1 수준이다. 일본은 이지스함이 6척 플러스 4척 예정인데 한국은 1척 플러스 2척 예정밖에 없다. 잠수함은 일본이 25척, 한국은 10척이다. 해군력의 항공전력도 일본 측이 우세하다. 공군력은 비행기 대수가 아니라 전쟁 수행 능력으로 보면 일본이 한국 주력 전투기인 F-15 기종은 한국이 60대인데 비해 일본은 130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현대 항공전에서 필수인 공중조기 경보 능력과 전자전 수행이 가능한 E-767 4대, EC-13대, 그리고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다. 독도까지의 공군기 출동 거리도 한국 측이 일본보다 멀다는 것도 문제이다.
대구에서의 출동거리는 330km이며 강릉에서는 266km이다. 일본은 157km이다. 일본 측은 거리도 가깝지만 공중급유기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측보다 훨씬 유리하다. 독도에서의 해상국지전이 벌어지면 육군은 별로 할 일이 없다. 해공군의 전쟁이다. 결국 해공군 전력에서 열세인 한국 측은 일본에 패할 것이다. 포클랜드 섬 영유권을 놓고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1982년에 해상국지전을 벌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해공급력이 우세한 영국이 결국 승리하지 않았는가? 현대전은 해공군 전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유튜브 채널 군방송 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방력은 어떤가? 군사력 세계 6위라고 하지만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 발표 6해공군의 군사력은 대단히 불균형이다. 지상군만 비대하게 강성하다. 삼면이 바다인데 왜 해군력을 신장시키지 않는가? 해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지금 한국의 국방비 규모는 일본의 약 절반 수준이다. 일본은 그만큼 해공군력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이다. 과거 역대 정권마다 자주 국방을 노래했다. 그런데 그동안 무엇을 해놓았는가? 실제 주적이 북한이기 때문에 북괴의 전력에 대비해서만 대처해왔는가? 그러나 가상 적국과의 전쟁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방부는 그런 대비도 없이 일본이 무력 도발하면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큰 소리만 치면 그만인가? 한국 정부, 특히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 한국 국민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군대 경험이 없는 자들이 대부분인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국방비를 줄여보려고 안간 힘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을 가상적으로 할 때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현재의 국방비 규모를 배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그래서 해공군력을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재벌들도 헛된 곳에 돈 쓰지 말고 해군 함정이나 차세대 전투기를 구입하여 국가에 좀 헌납하라. 돈 좀 있다고 하는 자들 무슨 재단 만들어 사회 환원한다고 위장술로 자기 이름 내려고만 하지 말고 해군 함정 건조에 헌납하기를 바란다. 한국은 조선 선박 기술 능력 세계 제1위라고 하지 않는가? 그 세계 제1의 조선 능력 갖고도 열세의 해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현재 한국과 일본은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국의 강력한 정신력과 강한 힘으로 일본을 이길 것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채널 군방송 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